여수 MBC가 KBS 순천 방송국과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치단체별로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도지사 예비후보인 민중당 이성수 예비후보를 통해 지역 현안과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 후보는 촛불혁명 이후에 노동 존중 시대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남녀가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영암에서는 여대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KBS 순천 방송국과 함께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전남 동부지역 시장군수 출마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여수, 순천, 광양, 고흥지역 주민들의 도지사와 교육감에 대한 여론 지지세 그리고 정당별 지지도를 전해드립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먼저 도지사 후보군 전체를 대상으로 어느 후보를 가장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장만철 후보 43.2, 김영록 후보 39.4%로 민주당 경선에서 경합 중인 두 후보가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는 2.4%였습니다. 장만철 후보는 40대와 50대 순천시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김영록 후보는 60대 이상 광양시 고흥군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공천 후보로는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장만철 후보가 41, 김영록 후보가 35.5%로 여전히 박빙의 경합 양상이었습니다. 3명이 경쟁 중인 전남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지지도는 어떨까? 고석규 후보가 27.6, 장서궁 후보가 21.4%로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오인성 후보가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석규 후보는 19세에서 29세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장서궁 후보는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80.7%로 야당들을 압도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모두 3%대 이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50대와 자영업 종사자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시군별 500명씩 전남 동부권 주민 2,000명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은 뒤 유권자 구성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했으며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이어서 여수시장과 고흥군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수시장은 주철현 현 시장이 또 고흥군수는 공영민 예비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신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후보로 누구를 가장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철현 현 시장이 3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권세도 예비후보가 20.4%, 권오봉 예비후보가 19.6%, 김유화 예비후보가 16.6%를 차지해 2위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기타 후보와 지지 후보가 없다. 무응답은 각각 1.4%와 5.4%, 2.1%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주철현 현 여수시장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고 김유화 예비후보는 30대 이하에서, 권오봉 후보는 30대, 권세도 후보는 40대 연령층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약진했습니다. 주철현 현 여수시장의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9.6%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흥 군민들에게 군수 후보로는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예비후보가 54.9%, 민주평화당 송비근 예비후보가 36.1%, 기타 후보 3.2%,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8%, 무응답이 3.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연령층까지는 두 후보 간의 지지도 격차가 벌어지다 5, 60대에서는 급격히 격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여수 MBC와 순천 KBS가 공동으로 지난 16일과 17일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주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내일은 순천과 광양시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당국이 공정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선관위와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금품선거와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고 검찰 내 신고센터와 가짜뉴스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10곳과 협약식을 갖고 홍보 활동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내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부문별 본부장 임명과 함께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선거에 출마할 민평당 소속 공천 후보들은 이창용 순천시장 예비후보와 송귀근 고흥군수 예비후보 등 모두 91명입니다. 민중당 이성수 전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4.19 단체인 4월혁명회 4월혁명상 수상자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중당은 또 이 전 의원과 한 전 위원장의 석방과 함께 적폐 세력 청산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민중당 이성수 예비 후보를 통해 지역 현안과 발전 공약을 들어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유권자들께 출마 소감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세월호 유가족께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속한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남도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어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8,000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이석기 의원과 한상균 위원장께서 4월 혁명상을 수상합니다. 4.19, 5.18 그리고 촛불혁명은 하나입니다. 우리 양심수들이 조속히 석방되길 바랍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노동 존중 시대,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일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동북권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한 발전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동북권은 전남의 성장 엔진입니다. 하지만 성장 엔진을 돌려왔던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듯이 여수 국가산단, 포스코, 현대제철, 사내하청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50% 이상 높이겠습니다. 도청, 동부청사를 건립해서 노동부지사를 상주시키고 노동국을 신설해서 노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광양항은 통일물류항으로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고흥은 통일우주항공특구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에는 산재 전문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수당 240만 원의 도입으로 농업 대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물, 전기, 가스, 최저 생계 사용량 무상 공급으로 우리 도민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이 거대 정당에 맞서서 지지 기반이 좀 취약하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극복 방안과 함께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 존중의 시대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를 맞아온 저 이성수가 책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하면서도 민족이 힘을 합쳐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이성수가 평화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이어온 민중당 이성수는 준비됐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신명나는 전남, 살맛나는 전남을 꼭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대 남녀가 한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암에서는 여대생이 실종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무안군 삼양읍의 오피스텔 17층에서 대학생 20살 나모 씨와 22살 김모 씨가 잇따라 추락해 숨졌습니다. 나 씨는 남자친구였던 김 씨와 결별한 뒤 남은 짐을 가지러 왔다 김 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의 가족과 지인들이 있었지만 현관 문이 잠긴 사이 나 씨가 먼저 추락했고 몇 분 뒤 김 씨도 투신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수정이 여자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남자가 그때 쓴 것 같아요. 식탁에다 써놨더라고요.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입주한 건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지하 3층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로 확산되면서 상가와 입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공기호기 착용하고 내려가서 초기 수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만 타진 걸 발견하고 배연 작업을 실시해가지고 더 이상 피해는 없었습니다. 영암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대학 신입생이 실종됐습니다. 영암의 한 대학 신입생인 18살 김모 양은 지난 16일부터 귀가하지 않아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대학교 인근 CCTV를 통해 당일 오후 학교 근처 수로의 다리에 들어서는 모습을 확인하고 영암호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여수시 교동의 한 상점에서 68살 한모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74살 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한 씨와 말다툼을 한 뒤 분이 풀리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는 유 씨의 진술에 따라 유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항해 도중 사고를 당한 선박이 해경에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여수시 삼산면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수 중이던 5톤급 어선을 긴급 수리하고 승선원 4명을 구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8시쯤에는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모터 고장으로 표류하던 90톤급 대형 기선저 인망이 해경에 의해 검은도로 예인됐습니다. 여수 중림지구 인근에 새로운 관광시설이 들어섭니다. 여수시와 유심천 온천리조트는 오늘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소라면 안심산 유원지 3만 7천 제곱미터에 220억 원을 투입해 루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테마파크에는 특수 제작된 카트를 타고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루지 트랙과 야외 수영장,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순천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정 첫 해를 맞아 기념 연찬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은 어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관내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무지개학교에 대한 설명과 관내 모범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무지개학교는 전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순천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3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인천 울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2018년 신규 직원을 선발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달 말 채용 공고를 발표하고 다음 달 서류 접수와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을 거쳐 신규 직원 13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항만공사 측은 기존의 직업 기초능력 평가뿐 아니라 항만공사 종합 직무능력 평가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공공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사업비로 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